하한가부터 갈게요.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고르셨어요? 예, 조대빈 노동부 장관 그 내정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준비되는 조대엽 후보자.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문정인 특보를 꼽을 수밖에 없죠. 문정인 특보. 저는 이제 문정인 특보가 오늘 두 분의 명단 중에 오를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상한가로 꼽힐까 하한가로 꼽힐까 그걸 궁금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준석 위원장이 하한가로 뽑아 오셨네요. 예.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오면서 들으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예, 들었습니다. 예, 홍현익 수석위원의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허성무 소장님도 들으셨죠? 네네. 홍현익 위원은 할 말 제대로 한 거다.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 미국에 이제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위원장은 왜 하한가 주셨어요? 사실 문정인 특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쪽 사실상 뒤에서 마쿠 조정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정인 그 교수께서 워낙 또 이쪽에 전문가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학자로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이 실리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문정인 특보가 개인 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정가가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과연 문정인 특보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예. 왜냐하면 사실 문정인 특보의 생각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보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처음엔 좀 놀랐고 둘째로는 더 놀란 게 뭐냐면은 청와대 측에서 이게 개인 의견이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특보의 생명이란 건 뭐냐면 특보라는 거는 정부와 생각이 일치한다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정가에서는 이제 그럼 더 이상 이제 문정인 특보의 말을 주목하지 않게 되고 문정인 특보의 말이 가졌던 권위라는 것이 사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묘한 위치에 가버렸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땐 전략 미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어쨌든 학자로 오랜 시간 지내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지향하는 지점을 그냥 이야기하신 걸 수도 있고요. 평소의 소신, 지론. 네, 두 번째로는 정부랑 어떤 최소한의 교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정부와 교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할 때 보면 그 선수가 도루를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감독이 이 선수를 신뢰해가지고 너는 그린라이트다. 네가 생각해가지고 뛰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뛰어라. 소신껏 해라. 그럼 뛰고 나서도 문책이 안 돼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감독이 너 지금 뛰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인회 해가지고 뛰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이것도 감독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가장 이제 좀 팀 입장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은 뛰라는 사인도 없었고 그린라이트도 준 적이 없는데 먼저 뛰면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다 아웃되면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정인 특보가 발언한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문정인 특보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봤을 때 어쩌면 그린라이트를 줬을 수도 있다.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 문정인 교수가 하는 발언에 대해 가지고 딱히 제지하거나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허성무 소장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자적 소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교감도 있는 다 그 관계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 상한가 하한가 이 발언에 대해서 허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 했다죠. 왜냐하면 미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미국과 약간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왜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왜 우리 국익에 손해가 된다고 이렇게 국내 보수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는지 저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 그 관점이었다면요. 그러면 또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한 게 또 모양새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미국에 대한 관점에서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한 게 아니고 국내 보수 언론이 워낙 호들갑을 떠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진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를 들면은 외교라는 것이 완벽하게 한쪽이 만족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쌍방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외교지. 완벽하게 다 완벽한 만족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를 두고 지금 미국하고 입장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만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도발을 중지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서 비핵화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고 견해 차이가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견해 차이가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미국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은
뭐 나라 망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런 건 여기서 너무 곤란한 거죠. 짚어봐야 될 게 예. 이제 결국에는 방금 전에 허 소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지만은 비핵화하면은 대화하겠다랑 도발을 중지하면 대화하겠다. 이건 입장이 갈리고 우리가 충분히 한쪽 입장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필이면은 도발을 중지하면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중국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항상 이 육자회담에 이런 데서 견제했던 논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랑 정상회담 하러 오는데 논리는 중국 쪽 논리를 들고 오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미묘한. 아니, 그런데 그것도 다른 게 뭐 미국이 그렇게 주장한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믿으라. 너그 체제 전복 안 할 테니까 우리하고 대화하자. 약속해 줄게. 미국도 대화를 제안을 했어요. 그럼 그 대화를 제안할 때는 그럼 지금 완전한 비핵화가 됐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0490님도 허성무 소장님과 똑같은 의견이세요. 강대강 전략,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가야지 너무 많은 눈치를 보지 말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아까 0320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실익을 따져봤을 때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득이 있겠느냐 아무리 학자적 소신이라도 허성무 소장님 이 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예방주사를 주는 거죠. 아 예방주사? 네. 정상회담 딱 그 의제에서 바로 이렇게 부딪히기보다는 사실은 충분한 우리의 생각들을 미리 사전에 좀 제공을 해서 미국도 우리의 의견에 어느 정도 어그리할 수 있는 문제로 미리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좀 예방주사처럼 놓은 거다? 그렇죠. 강도를 미리 조절해 주는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 사이다 발언이라는 것들이 보통 나오면은 뭐 통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 해결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이제 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전에 보면 YS 대통령이 뭐 일본의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 시원한 발언이긴 하죠. 그런데 그거 한 다음부터 대일 외교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외교 특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어떤 그 첫 외교 무대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첫 대화 상대가 미국인데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의 입장과 약간 배치되는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진위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미국은 우리 입장하고 배치되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우리는 미국과 조금만 배치되면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얘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냐? 우리는 언제나 미국이 무슨 말하면 그 정책이 언제나 옳다고 물개박수를 쳐야만 우리 정책이 훌륭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아주 현실이란 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현실을 돌아가 보면 그런 거죠. 그럼 지난 정부에서 어쨌든 위안부 협상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국민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협상이 완료가 됐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건 그때 당시 미국의 압력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압력을 무조건 받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다 도움이 되는 거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건전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 가려면 우리의 입장도 어느 정도 관철되는 한미동맹이 돼야만 그것이 진정한 한미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한 한미동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외교를 할 때 보통 보면은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먼저 독트린을 세웁니다.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먼로 독트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지. 지금요 이걸 아주 그냥 우습게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문정인 특보를 보내가지고 뭔가 아니면 또 문정인 특보가 독단적으로 속된 말로 떠보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개인 의견으로 접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양새가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면은 오히려 좀 더 권위 있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입에서 그게 먼저 나오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해보다가 안 되니까 좀 빼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진위가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사이다 발언이 나온 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툭 하고 개인 의견이 나온 거면 문제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그 부분에서 미국도 약간 오락가락하는 느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이 뉴스닥 사상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처음 봤을 정도로 문정인 특보의 발언. 그러니까 저 북핵 이거 중단하면은 한미 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 사드란 것에 대해서 이거 안 할 수도 있다. 뭐 주고받는 것 이 발언이 이렇게 뜨거워질지 몰랐는데. 과거에도 그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팀 스피릿 훈련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 훈련 했는데 그런 것들 축소해주고 또 전략무기 일부도 철수도 해주고 그런 과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외교 군사적 전략에 따라서 한미 간의 의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건데 모든 것을
작은 뭐 신정부가 새 정부가 뭐 하면은 다 불안해하고 무조건 잘못됐다 하고 국익을 해친다는데 어느 것이 국익을 해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항상 전에도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예가 뭔가 하면은 이라크 파병 문제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국익에 도움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정인 특보 얘기하다가 끝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네. 두 분의 의견 듣는 것으로 하고 하한가 얘기하다 말았죠. 허성모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그 조대엽 노동부 장관 아까 내정자를 그렇죠. 말씀을 조대엽 드렸는데요. 후보자 말씀하셨죠? 아니 뭐 이분이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그때 당시 이제 뭐 출교되는 7명인가요? 뭐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건 잘 압니다. 고려대학교. 아마 또 그것과 관련해서 뭐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정작 학생들하고 마셨다 했는데 그때 당시 그 학생들은 마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당신농성장에서 술 먹은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교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누구든지 뭐 자기를 소명하고 해명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더 큰 이제 상처가 되고 도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 있어든 그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인데 좀 솔직하게 말하고 진짜 잘못된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변명의 방식이나 거짓 해명이 되면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된다. 이분도 뭐 나름 굉장히 그동안 예를 많이 써오신 분이고 그렇죠. 훌륭한 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람은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그 해명하라. 부분에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오히려 청문회에서도 플러스 점수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변명이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음주운전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해명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말이 엇갈렸어요. 증인이 되는 학생들하고. 네, 뭐 진실은 꼭 밝혀지겠지만. 아니 이노 논란이 될 수가 없는 게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술 마셨다 해가지고 그게 음주운전 정당화되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것 자체도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면에 연루된 것이 저는 자질론에 가장 지금 화두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두 분 다 좀 불안하세요, 조대엽 후보자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어찌됐든 솔직하게 시인할 게 있으면 시인하고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구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거짓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한가 이렇게 해서 문정인, 조대엽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렸고 상한가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누구? 저는 김상조 위원장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까 이해운 의원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이준석 위원장도 상한가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해운 의원은 친하잖아요. 김상조 위원장. 두 분 친해요? 허성모 소장님은 상한가 누구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그래 김상조를 정했더니 이미 정했다고 했어요. 두 분 다 김상조 위원장이었습니까? 이야, 김상조 위원장 인기 폭발인데요. 그래서 주광덕 의원으로 주광덕 의원은 상한가의 요인과 하한가의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상한가에도 주광덕 하한가에도 주광덕을 하려 했더니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다 해서. 맞아요. 일단 상한가 쪽에 넣으셨군요. 자, 요 얘기부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참 문정인 특보만큼이나 요 사이에 뜨거운 인물이에요. 주광덕 의원. 근데 왜 상한가 주셨어요? 예, 뭐 어쨌든 이제 뭐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지만. 제가 자초지종 설명을 잠깐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안경환 교수의 그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40년 전의 판결문을 주광덕 의원이 입수해가지고 이걸 이제 언론이 보도하면서 낙마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판결문을 어떻게 얻었느냐 갖고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그 새 정부 들어서서 낙마 1호가 됐는데 그 스모킹건을 이 양반이 이제 획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이 양반은 그 이제 모든 포털에서 뭐 실시간 검색 1위를 이틀 동안 했으니까 맞습니다. 상한가를 줄만 하죠. 그리고 상한가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원래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그다음에 안경환 법무장관 두 분으로 이렇게 투톱을 하려 했는데 이 구도가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 하필이면 검찰 출신인 주광덕 의원이 이걸 입수를 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 과정을 보면은 뭐 크게 의심할 거 없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또 의심할 만한 정황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거대한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 세력들에 의해서 어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잡힌 것이 아닌가. 물론 개인의 개인기로 발견을 했고 달라했고 그래서 찾아낸 것도 있지만 그런 주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는데 앞장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안경환 후보의 약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뭘 연상시키는가 하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졌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네.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데자뷰 같은 느낌. 안경환 교수가 제2의 최동욱 아니냐. 예, 물론 본인이 뭐 분명한 잘못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거 맞아서 본질적인 예. 문제는 동의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의 약점들을 미리 쥐고 있다가 개혁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결과적으로. 의미에선 하한가다 이 말씀. 그렇죠. 이준석 그냥 위원장님. 간단히 짚어보면요. 주광덕 의원이 이걸 하필이면 이걸 왜 제시했냐고 하는데 원래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그 청문회 하는 거고요. 예. 검찰 출신이니까 법사위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어떤 개연성이 있다긴 좀 어렵고요. 이게 뭐 인터넷상에 도는 거 보면 뭐 김기춘의 정무비서관 뭐 이런 식으로 돌던데 예. 그냥 그 시기에 같이 복무한 거지 원래 김기춘 실장이랑 깊은 친분은 그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저랑 비대위원 같이 한 분이거든요. 아하. 주광덕 의원이.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정파적 색채가 좀 약한 분이 맞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뭐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뭐 볼 수는 없는 사안이다. 좀 음모론이다 그거 이렇게 보시는 거. 어제 사실 기자회견에서 이 획득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진행 얘기를 들으면 다 맞긴 맞더라고요. 다 얘기가 그리고 되더라고요. 어제 저도 방송을 같이 예. 한 30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속에서 이제 충분히 동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의심이 가는 몇 가지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요, 그 안경환 후보자가 원래 이 자료만 갖고 사퇴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원래 자료가 나온 뒤에도 11시에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좀 버티겠다는 해명했죠. 의지를 보였잖아요. 예. 근데 결정적인 건 그날 오후에 이제 채널A에서 이제 보도하면서 그 여자분, 그 결혼했던 여성분의 그 가족들의 증언을 했는데 그게 또 증언이 또 보도가 됐는데 뭐였죠 그때 채널A? 그때 뭐 상중에 찾아와가지고 안경환 후보자가 억지로 뭐 결혼을 했다.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직후에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를 그 주광덕 의원이 이게 입수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하여튼 뜨거웠고 김상조 위원장은 뭐 두 분이 다 만장일치로 상한가. 아까 이혜훈 의원까지 만장일치로. 계속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허 소장님? 예, 뭐 끝까지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도적으로 얼마만큼 개혁을 해내느냐의 문제고요. 지금은 제도적 개혁을 하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한번 지키게 해보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적으로 내가 왔기 때문에 너가 좀 겁먹었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근데 김상조 후보자가 아니라도 원래 뭐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재벌이라든지 조금 엎드리고 보조를 맞춰주는 척하죠. 근데 이번에는 척해가 되는 건 아니라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한데 끝까지 잘하려면 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다중 소송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자투표제라든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재벌이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을 완료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분은 그것을 완료해 나가려고 하는데 역시 야당의 일부의 반대가 언제나 걸림돌이죠. 그런데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대 경제학과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승민, 이혜훈, 뭐 이종훈 다 바른정당 소속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중 교수랑 사적으로도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할 것이고 다만 지금 처음에 김상조 위원장이 닭 잡는 건 잘했어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치킨집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건 닭 잡는 건 잘했는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결국 김상조라는 브랜드 가치라는 건 소 잡는 칼이 돼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쳐라.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성은실님 외에 많은 분들이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학종 문제 결국 이 아들이 퇴학을 면하면서 서울대에 수시로 입학을 했다는 거 아니면 서울대 학생이라는 거. 요게 결정적으로 학부모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주세요. 그 부분도 한 부분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40년도 더 지난 그 혼인 무효 소송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뭐 아침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주간 잡지 중에 뭐 선데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데에 뭐 사건 사고 화재의 사고 이런 거로 나올 만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신문 어느 기퉁에 뭐 행설수설 같은 이런 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거는 정치면에 나와야죠. 참, 씁쓸합니다. 이걸로 이제 청와대도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더 좋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닥 어떻게 됐나요? 상한가 보도에는 주광덕 의원, 김상조 위원장, 하한가 보도에는 조대엽 후보자, 문정인 특보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조금 더 일찍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성무, 이준석 두 분이었습니다. 좀
묘한 위치에 가버렸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땐 전략 미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어쨌든 학자로 오랜 시간 지내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지향하는 지점을 그냥 이야기하신 걸 수도 있고요. 평소의 소신, 지론. 네, 두 번째는 뭐 정부랑 어떤 최소한의 교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정부와 교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할 때 보면 그 선수가 도루를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감독이 이 선수를 신뢰해가지고 너는 그린라이트다. 네가 생각해가지고 뛰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뛰어라. 소신껏 해라. 그럼 뛰고 나서도 문책이 안 돼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감독이 너 지금 뛰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인회 해가지고 뛰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이것도 감독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가장 이제 좀 팀 입장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은 뛰라는 사인도 없었고 그린라이트도 준 적이 없는데 먼저 뛰면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다 아웃되면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정인 특보가 발언한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문정인 특보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봤을 때 어쩌면 그린라이트를 줬을 수도 있다.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 문정인 교수가 하는 발언에 대해 가지고 딱히 제지하거나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허성모 소장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자적 소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교감도 있는 다 그 관계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 상한가 하한가 이 발언에 대해서 허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이렇게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 했다죠. 왜냐하면 미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미국과 약간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왜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왜 우리 국익에 손해가 된다고 이렇게 국내 보수 언론들이 호들갑을 떠는지 저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만약 그 관점이었다면요. 그러면 또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한 게 또 모양새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미국에 대한 관점에서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한 게 아니고 국내 보수 언론이 워낙 호들갑을 떠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진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를 들면은 외교라는 것이 완벽하게 한쪽이 만족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쌍방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외교지. 뭐 완벽하게 다 완벽한 만족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를 두고 지금 미국하고 입장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만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도발을 중지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서 비핵화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고 견해 차이가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견해 차이가 조금만 있으면 뭐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미국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은 뭐 나라 망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런 건 여기서 너무 곤란한 거죠.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결국에는 방금 전에 허 소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지만은 비핵화하면은 대화하겠다랑 도발을 중지하면 대화하겠다. 이건 입장이 갈리고 우리가 충분히 한쪽 입장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필이면은 도발을 중지하면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중국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항상 이 육자회담에 이런 데서 견제했던 논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랑 정상회담 하러 오는데 논리는 중국 쪽 논리를 들고 오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미묘한. 아니, 그런데 그것도 다른 게 뭐 미국이 그렇게 주장한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믿으라. 너가 체제 전복 안 할 테니까 우리하고 대화하자. 약속해 줄게. 미국도 대화를 제안을 했어요. 그럼 그 대화를 제안할 때는 그럼 지금 완전한 비핵화가 됐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0490님도 허성무 소장님과 똑같은 의견이세요. 강대강 전략,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가야지 너무 많은 눈치를 보지 말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아까 0320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실익을 따져봤을 때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득이 있겠느냐 아무리 학자적 소신이라도 허성무 소장님 이 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지 지금요 이걸 아주 그냥 우습게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문정인 특보를 보내가지고 뭔가 아니면 또 문정인 특보가 독단적으로 속된 말로 떠보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개인 의견으로 접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양새가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면은 오히려 좀 더 권위 있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입에서 그게 먼저 나오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해보다가 안 되니까 좀 빼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진위가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사이다 발언이 나온 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툭 하고 개인 의견이 나온 거면 문제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그 부분에서 미국도 약간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이 뉴스닥 사상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처음 봤을 정도로 문정인 특보의 발언.
그러니까 저 북핵 요거 중단하면은 한미 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 사드란 것에 대해서 이거 안 할 수도 있다. 뭐 주고받는 것. 이 발언이 이렇게 뜨거워질지 몰랐는데. 과거에도 그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팀 스피릿 훈련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 훈련 했는데 그런 것들 축소해주고 또 전략무기 일부도 철수도 해주고 그런 과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외교 군사적 전략에 따라서 한미 간의 의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건데 모든 것을 자관 뭐 신정부가 새 정부가 뭐 하면은 다 불안해하고 무조건 잘못됐다 하고 국익을 해친다는데 어느 것이 국익을 해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항상 전에도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예가 뭔가 하면은 이라크 파병 문제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국익에 도움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정인 특보 얘기하다가 끝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두 분의 의견 듣는 것으로 하고. 하한가 얘기하다 말았죠. 허성모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그 조대엽 노동부 장관 내정자를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뭐 이분이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많이 쓰시고 그때 당시 이제 뭐 출교되는 7명인가요? 뭐 그런 노력을 하한가부터 갈게요. 하한가. 허성모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고르셨어요? 예, 조대엽 노동부 장관 그 내정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준비되는 조대엽 후보자.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문정인 특보를 꼽을 수밖에 없죠. 문정인 특보. 저는 이제 문정인 특보가 오늘 두 분의 명단 중에 오를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상한가로 꼽힐까 하한가로 꼽힐까 그걸 궁금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준석 위원장이 하한가로 뽑아 오셨네요.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오면서 들으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들었습니다. 홍현익 수석위원의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허성무 소장님도 들으셨죠? 네네. 홍현익 위원은 할 말 제대로 한 거다.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 미국에 이제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위원장은 왜 하한가 주셨어요? 사실 뭐 문정인 특보가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쪽 사실상 뒤에서 마쿠 조정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정인 뭐 그 교수께서 워낙 또 이쪽에 전문가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학자로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이 실리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문정인 특보가 뭐 개인 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정가가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과연 문정인 특보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사실 문정인 특보의 생각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보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처음엔 좀 놀랐고 둘째로는 더 놀란 게 뭐냐면은 청와대 측에서 이게 개인 의견이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면 특보의 생명이란 건 뭐냐면 특보라는 거는 정부와 생각이 일치한다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정가에서는 이제 그럼 더 이상 이제 문정인 특보의 말을 주목하지 않게 되고 문정인 특보의 말이 가졌던 권위라는 것이 사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리 예방주사를 주는 거죠. 예방주사? 네. 정상회담 딱 그 의제에서 바로 이렇게 부딪히기보다는 사실은 충분한 우리의 생각들을 미리 사전에 좀 제공을 해서 미국도 우리의 의견에 어느 정도 어그리할 수 있는 문제로 미리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좀 예방주사처럼 놓은 거다? 그렇죠. 강도를 미리 조절해 주는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 사이다 발언이라는 것들이 보통 나오면은 뭐 통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이제 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전에 보면 YS 대통령이 뭐 일본의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 시원한 발언이긴 하죠. 그런데 그 한 다음부터 대일 외교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외교 특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어떤 그 첫 외교 무대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첫 대화 상대가 미국인데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의 입장과 약간 배치되는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진위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요. 미국은 우리 입장하고 배치되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우리는 미국과 조금만 배치되면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얘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냐? 우리는 언제나 미국이 무슨 말하면 그 정책이 언제나 옳다고 물개박수를 쳐야만 우리 정책이 훌륭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아주 현실이란 걸 무시할 수는 없지 그렇습니다. 않겠느냐. 그럼 다시 현실을 돌아가 보면 그런 거죠. 그럼 지난 정부에서 어쨌든 위안부 협상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국민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협상이 완료가 됐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건 그때 당시 미국의 압력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압력을 무조건 받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다 도움이 되는 거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건전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 가려면 우리의 입장도 어느 정도 관철되는 한미동맹이 돼야만 그것이 진정한 한미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한 한미동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외교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예, 예,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먼저 독트린을 세웁니다. 보면은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먼로 독트린